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매일 3천여 명이 창업하고 동시에 2천여 명이 폐업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호기롭게 사업을 시작하지만 끝까지 살아남는 경우는 전체의 30%도 미치지 못한다는 건데요. 특히 작은 가게들이나 영세 기업들은 계속되는 경기 침체와 더불어 골목 상권까지 침투하는 대기업 때문에 큰 타격을 입기도 하죠. 매해 최저시급은 오르고 대기업처럼 막강한 자본도 양질의 시스템도 갖추지 못한 작은 가게들은 울상을 짓기 마련인데요. 자영업자의 왕국이라고 불리는 일본의 소상공인 컨설턴트 가야노 가스미는 작은 가게만을 위한 전략이 따로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 가야노 가스미가 있다면 우리나라엔 이분이 계시죠. 성공적으로 작은 가게를 개척하고 또 확장해 나가고 계신 분입니다. 조경민 셰프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강연 준비하셨나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요즘에 이제 불황이잖아요. 그래서 불황 속에는 작은 가게를 창업을 해야 되는데 왜 작은 가게를 창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그럼 작은 가게를 차리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비용이 드는지 그것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불황이라서 이제 사람들이 동업을 많이 생각을 하세요. 초기 투자금을 줄이고자 그리고 위험 부담을 덜고자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저 또한 동업이거든요. 그래서 동업을 할 때 있어서 어떻게 하면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강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릴게요. 생각이 흐릅니다. 청선 뉴스 조경민 셰프님의 강연을 큰 박수로 청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돈 되는 작은 가게 반값으로 창업하기 저자 조경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우선 제 강연을 시작하기 전에 제 소개를 먼저 해드릴게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요리라는 매력에 푹 빠져서 현재 지금까지 요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리를 하게 된 거는 한 11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제가 하고 있는 요리는 일식인데요. 일식을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일본에 더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 여자를 또 만나서 결혼까지 하고 지금은 이제 5살 된 쌍둥이 아들의 아빠이기도 해요. 예, 육아가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서울에서 가게를 3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첫 번째 가게가 이제 시우쿠라는 이름이에요. 시우쿠는 이제 최고의 행복이라는 뜻인데요. 고객님께서 저희 가게에 오셔서 이제 음식을 드실 때만큼은 정말 최고로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이런 이름을 짓게 됐어요. 오늘 이 강연도 이런 시우쿠의 뜻처럼 정말 행복한 순간이 되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선 것은 제가 대단해서도 아니고요. 또 제가 하는 말이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7년 동안 경영을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에게 조금이나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제가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나눠드릴 이야기는 3가지예요. 우선 작은 가게가 요즘 같은 불황에는 답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고요. 두 번째는 그럼 실질적으로 작은 가게 창업하는데 얼마 정도 드는지 그 비용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동업인데 동업은 어떨지 또 어떻게 해야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작은 가게가 답이다. 그 이유는인데요. 그럼 작은 가게의 기준이 어느 정도일까요? 작은 가게는 보통 이제 30평 이하 정도의 가게를 작은 가게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저는 12평에서 14평 정도 되는 가게를 추천을 해드려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작은 가게를 추천을 해드리냐면 제 첫 번째 가게가 26평이고 두 번째 가게가 23평 그리고 세 번째 가게가 16평인데 세 번째 가게를 차리고 나서 이거보다 조금 더 작게 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번째 가게는 저 역시 이제 12평에서 14평 정도 되는 가게를 할 계획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 가게, 이런 작은 가게에 대한 이점들도 앞서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가게를 지금 차리셨어요. 가게를 차렸는데 장사가 엄청 잘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따가 이걸 한번 다 읽고 손들어 볼게요.
1번 이대로 장사 잘 되는 가게를 그 가게만 쭉 한다. 2번 잘 되고 있는 가게를 확장 공사한다. 2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확장을 할 수 있는 전제일 때. 그리고 3번 2호점을 낸다. 자, 1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볼게요. 아, 예, 1번. 아, 네. 2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확장 공사한다. 아무도 없으시네요. 3번 2호점을 낸다. 거의 다 2호점을 내시네요. 저는 여기서 몇 번을 선택했을까요? 1번. 1번? 아니요. 저는 2번을 선택을 했어요. 왜 2번을 선택을 했냐면은 막 그런 거 있잖아요. 작은 가게인데 야 원래 저기 되게 작았어 이랬는데 나중에 엄청 커지고 가게가 엄청 빌딩으로 되고 막 왜 그럴까 생각을 했는데 가게는 커지면 커질수록 수익도 당연히 높아지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매출이 늘어나니까 그만큼 가져가는 게 많겠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확장을 해봤거든요. 저는 확장을 해보고 나서 알게 된 사실은 이제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매출은 높아지는데 그에 비례해서 똑같이 수익도 늘어나는 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 가게 3개를 소개시켜드리면은 2012년 4월 달에 첫 가게를 오픈을 했어요. 시우쿠 삼각집 본점이고요. 이자카야예요. 이자카야는 이제 일본식 선술집인데 밥도 함께 팔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015년 5월 달에 얼마 떨어지지 않은 거리에 시우쿠 신용산점을 이제 차렸고요. 그리고 2017년 5월 달에 이제 그 하라페코 홍대 본점을 차렸어요. 여기는 이자카야가 아니고 밥집인데 이제 돈부리랑 정식집인데 밥집이다 보니까 이제 밥이랑 관련된 이름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하라페코라는 배고픔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이름을 짓게 됐어요. 그 중에서 제가 확장한 가게가 이 시우쿠 삼각집 본점 처음으로 차린 가게예요. 18평으로 오픈을 했어요. 4인석 테이블이 4개 있고 그 다음에 2인석 테이블이 3개 그리고 6인석 테이블 하나로 이렇게 작게 차렸는데 정말 운이 좋게 장사를 딱 시작하자마자 손님들이 막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막 만석이 되고 줄도 서고 와 이게 장사가 잘 되는 와중에 같은 건물에 옆 가게가 공실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건물주분이 딱 찾아오셔서 아 여기 공실인데 이게 장사도 이렇게 잘 되는데 벽을 트는 건 어떠냐 이렇게 먼저 제안을 해주셨어요. 그 월세도 싸게 주신대요. 그렇고 생각을 해보니까 손님들도 저렇게 줄을 서 있는데 다 받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1년 3개월 만에 이제 벽을 딱 트고 26평으로 확장을 딱 하게 돼요. 그래서 테이블 6개를 더 늘리고 주방을 하나를 더 만들어요. 그러니까 주방 딱 들어오시면 이제 신기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왜 주방이 2개야? 막 이러면서. 근데 테이블만 늘리면은 손님들이 이제 음식 언제 나와요? 이럴 것 같은 거예요. 원체 이제 주방이 되게 좁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차라리 주방을 하나 더 만들고 회전율을 높이자 이런 생각으로 주방을 하나를 더 만드는데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도 손님들이 더 많이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또 만석이 되고 또 줄을 섰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매출이 2배가 빵 뛰었어요. 와 대박이다. 진짜 이거 늘릴 수 있었으면 진작에 늘릴 걸 이라는 생각도 들고 정산날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매출이 이 정도면 대체 수익은 얼마야? 라는 생각도 들고 그냥 와 기대하면서 정산날이 딱 다가왔어요. 그래서 뚜껑을 딱 열어봤는데 이상하다. 내 계산을 잘못했나? 뭔가 이상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보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우선 월세는 싸게 주신다고 해도 이제 고정 지출로 나가는 비용이고 그다음 인건비 이제 테이블 6개나 더 늘리고 그 다음에 주방도 늘어났으니까 사람도 이제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건비가 그만큼 지출이 되고 덥대요. 막 가게가 커지니까. 그러니까 에어컨도 하나 더 설치하고 튀김기도 부족해서 튀김기도 또 늘리고 그러니까 전기비도 많이 들고 세금 같은 경우에도 큰데 이제 매출이 작은 가게는 조금 나오니까 그러면은 그에 비례해서 적게 세금을 내는데 가게가 커지니까 그만큼 매출에 비례해서 세금도 많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출 비용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매출은 대폭 상승을 했지만 이제 수익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수의 인원으로 이렇게 높은 수익을 내는 알짜배기 가게는 바로 작은 가게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작은 가게가 답인 이유의 첫 번째가 바로 소수의 인원으로 인한 높은 수익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땡땡땡 보이는 작은 가게인데요. 바로 맛있어 보이는 작은 가게입니다. 작은 가게가 맛있어 보인다? 무슨 소리일까요? 가게가 우선 맛있어 보이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맛있어 보이는 사진을 밖에 걸어둔다. 예를 들면 친구랑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엄청 맛있어 보이는 연어덮밥 사진이 딱 있어요. 그럼 야 이거 연어 왜 이렇게 신선해 보여? 되게 맛있어 보인다. 야, 이 집에서 먹을까? 하고 딱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것도 맛있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요리하는 모습이 밖에 보여진다. 이제 일본의 타코야끼 전문점이에요. 근데 이제 타코야끼를 막 굽는 게 이제 밖에서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걸어가고 있다가 저걸 딱 봤는데 너무 맛있어 보이는 거예요. 헉, 와, 되게 맛있어 보인다. 아, 좀 허기가 진 것 같기도 하고, 아, 이거나 먹고 갈까? 이것도 맛있어 보인다는 거죠. 근데 이것보다도 정말 효과적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면 정말 아, 여기, 야, 여기 진짜 맛있을 것 같아. 여기 맛집이야. 라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뭐가 있을까요? 와, 정답. 네. 바로 줄 세우기입니다. 여기는 이제 시우쿠 삼각지 본점에 줄 서 있는 모습인데요. 시우쿠에는 줄을 서는 손님들이 두 부류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뛰어난 가성비와 음식의 맛으로 줄을 서는 분들이 있으시고요. 두 번째로는 지나다니다가 그냥 줄을 선다는 거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야, 오늘 뭐 먹을래? 아, 나 이 주변 잘 몰라. 그냥 걷다 보면 뭐 나오겠지. 먹으러 가자. 걷다 오는데 야, 이 집은 뭔데 이게 줄이 많이 서 있어? 야, 우리도 이 집 먹자. 왜 그러죠? 줄은 즉 맛집이라는 인식이 있는 거예요. 줄은 서 있으면 맛있는 집, 맛집 이런 인식. 근데 줄이라는 거는 만석이 되고 나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하게 작은 가게랑 큰 가게랑 비교해 봤을 때 만석이 빨리 되는 작은 가게가 줄을 세우기 수월하다는 거죠. 근데 이런 거 말고도 또 다른 이점이 있는데요. 이런 게 예를 들을 수 있어요. 어떤 커플이 길을 가고 있는데 엄청 큰 가게에 5팀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남자친구가 가다가 여기 괜찮아 보이네. 여기 들어가자. 딱 들어갔어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야, 나와. 왜 오빠 왜? 아, 우리 나와. 딱 나왔어요. 왜 나왔어? 그러면 아, 여기 좀 손님이 없어. 왜 이렇게 텅텅 비어 있잖아. 딴 데 가서 먹자. 좀 맛이 없어 보여. 이러고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저기 엄청 조그만한 가게에 5팀이 딱 앉아 있는데 그거를 딱 보고 남자친구가 뭐라 그래요? 야, 이 집이다. 손님이 바글바글하네. 야, 이 집이 맛있어 보인다. 이 집이야. 여기서 먹자. 이렇게 한다는 거죠. 똑같은 5팀인데도 연출 효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바글바글한 효과, 약간 이런 것도 이제 이미 맛있어 보이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럼으로 인해서 손님들이 더 유입이 되고 또 줄을 서게 되고 그러면 그 줄로 인해서 더 맛있어 보이는 맛집으로 또 각인이 된다는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은 땡땡땡땡으로 인한 높은 수익이 있는데요. 바로 적은 창업 비용으로 인한 높은 수익이 있습니다. 큰 가게는 당연하게 창업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런 창업 비용의 증가는 이제 대출금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죠. 대출을 많이 받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손익분기점을 넘기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요. 손익분기점이라는 거는 이제 자신이 투자한 금액을 넘어서는 순간 그 분기점을 이제 손익분기점이라고 하는데 쉽게 예를 들면 작은 가게를 5천만 원 주고 차렸어요. 근데 이제 또 큰 가게를 2억 주고 차렸어요. 운영을 하다 보니까 돈을 벌잖아요. 근데 여태까지 돈 번 게 얼마인가 보니까 둘 다 1억 5천 정도를 벌었어요. 작은 가게를 차렸던 분은 5천만 원의 투자금을 회수를 하고 1억을 더 번 거잖아요. 정말 순수익인 거예요, 그거는. 근데 큰 가게를 2억 주고 차린 분은 1억을 벌었지만 아직 투자금인 1억을 더 제가 회수를 해야 그때부터 정말 순수익인 거예요. 벌어도 번 게 아니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큰 가게라서 많이 벌고 작은 가게라서 적게 버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적은 창업 비용을 들여서 작은 가게를 하는 거가 결과적으로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작은 가게 창업 비용을 한번 알아볼게요. 정말 얼마나 들까요? 저는 이제 기준을 이렇게 정해놨어요. 저만의 기준. 제가 실제로 해본 거는 이제 16에서 26평이니까 그걸 기준으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월세는 한 200만 원 전후를 받고요. 보증금은 3천만 원 이하, 권리금은 2천만 원 이하, 인테리어는 3천만 원 이하. 이제 이런 거를 왜 기준을 정해놓냐면 이제 부동산에 가서 사장님 저 가게 보러 왔어요. 아, 예. 보여주세요. 아, 예. 어떤 가게요? 월세는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권리금은 1억인데 괜찮으세요? 보증금은 이 정도인데 괜찮으세요? 그럼 물어보면은 아, 그냥 다 보여주세요 해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다 본들 자기가 낼 수 없는 돈을 봐봤자 의미가 없는 거죠. 권리금이 2억인데 자기가 갖고 있는 돈은 1억이야. 이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준점들을 자기 나름대로 자기가 마련해 둘 수 있는 돈을 기준점을 정해두고 부동산에 가서 이제 월세는 이 정도고 보증금은 이 정도고 권리금은 이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수는 한 이 정도예요. 그럼 알아봐 주세요 해서 그 가게 중에서 베스트를 꼽는 거죠. 그럼 실질적으로 제가 1호점을 차리는데 얼마를 들었는지 한번 볼게요. 시우쿠 삼각지 본점은 총 4,200만 원이 들었어요. 동업이라서 각각 2,100만 원씩 투자를 해서 가게를 창업을 했고요. 생각보다 싸죠. 네. 건물은 18평에 월세가 이제 120만 원, 보증금이 1,000만 원 들었고요. 원래 우동집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기물들이 제가 쓸 수 있는 기물들이 되게 많아서 다 놓고 가신다 그래서 권리금은 2천만 원을 드리고 이제 다 인수를 했어요. 그리고 인테리어 및 기타 비용을 이제 간판 달고 조명 바꾸고 막 하는데 1,200만 원이 들었어요. 그래서 4,200만 원이 이제 실질적으로 들어갔고요.
확장을 했다고 했잖아요. 26평으로 확장을 해서 월세랑 보증금이랑 이렇게 각각 올라와서 확장 비용은 이제 1,500만 원 정도 확장 비용이 들었고요. 2호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더 들였어요. 7,500만 원 들어갔는데 사실 이거는 이제 1호점에서 돈을 좀 버니까 좀 욕심이 나더라고요. 와이프가 일본 사람이다 보니까 일본도 왔다 갔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 본 것들이랑 사진 찍은 것들 이런 게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게, 두 번째 가게 이런 가게로 하고 싶다, 이런 가게로 하고 싶다, 막 이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디자인을 해갖고 이런 가게를 해야지라고 딱 했는데 생각보다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3,750만 원씩 각각 투자를 해서 이제 이렇게 비용을 대서 가게를 차렸고요. 세 번째 가게는 이제 하라백고 홍대 본점인데 좀 자세하게 써놨어요. 총 5,620만 원 정도 들었고요. 각각 2,810만 원씩 들었고 건물은 16평에 월세 214만 원, 보증금 2천만 원에 운이 좋게 권리금은 무권리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공사 비용하고 기타 비용이 이 정도 들어갔고요. 세 가게에 대한 공통점이 있는데 뭘까요? 말씀을 해드렸었어요. 바로 다 동업이라는 거죠. 그러면 세 가게 다 동업을 했을까요? 네 번째 가게, 다섯 번째 가게도 저는 이제 동업을 할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쭉 저는 동업으로 할 생각이에요. 동업이 좋은 점이 뭐냐면 우선 투자금이 반값이라는 거죠. 아까처럼 사실 이제 뭐 4천만 원이다, 뭐 6천만 원이다 이러면 사실 혼자서 부담하기에 좀 젊은 나이에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는데 뭐 3천만 원이다, 2천만 원이다 이러면 조금 지금 약간 모아서 약간 힘낼 수 있을 것 같은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이런 생각이 또 들잖아요. 그래서 투자금이 반값이 된다는 거가 되게 큰 메리트고요. 다른 말로는 또 위험 부담도 또 절반이라는 거예요. 투자금이 그만큼 없으니까. 그래서 상대적으로 빠른 사업을 확장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가게를 3개를 갖고 있는 거가 동업이니까 그만큼 조금 빨리 확장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게 버팀목인데요.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되게 크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제가 같은 길을 걷는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제 큰 힘이 되는 거. 그거가 또 동업의 장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일의 부담이 반으로 줄어든다는 거죠. 가게가 여러 개면 혼자서 관리를 막 다 하면 막 사람들이 그래요. 언제 쉬어? 그런데 쉬는 날 많이 있거든요. 저가 쉬어도 좀 좋은 게 그분한테 맡기고 쉴 수 있으니까 되게 편안한 마음으로 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안심하고 휴식을 할 수 있어요. 쉬는 날에 제가 쉬어도 혼자였으면 이랬을 것 같아요. 가게 무슨 일 없나? 하고 전화를 한번 해보고 뭔 일 없지? 이러기도 하고 아니면 뭔 일 났으면 막 가족들이랑 막 이렇게 외식하고 있는데 그래 이렇게 하고 먹고 있는데 사장님 큰일 났어요. 지금 수도 터졌어요. 사장님 빨리 오셔야 돼요. 막 이러면 그래 나 가봐야 될 것 같아.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있으시니까 또 안심하고 또 저는 휴식을 할 수 있고 또 시간 운용도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책도 내고 이렇게 강연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동업의 좋은 점이 되게 많죠. 이렇게 많은데 친구들한테 나 오늘 강의를 들어봤는데 동업 한번 해보려고. 나랑 동업할래? 이런 말을 하고 동업 너 어떻게 생각해? 이런 말을 친구들한테 하면 뭐라고요? 동업은 아닌 것 같아. 혼자서 해 혼자서. 이런 말을 하고 아버지한테도 저 아버지 저 가게 차리려고요. 그래 가게 차리려고. 근데 친구랑 동업하려고. 왜 동업은 인서가 돈이 부족해서 그래? 아빠 돈 보태줄게. 이렇게 하죠. 혼자 사는 거야 가게는. 왜 그런 말을 하죠? 왜 주변에서 동업을 할 때 저도 되게 많이 말렸는데 왜 말릴까요? 우선 동업이 지속되지 않는 3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우선 감정 대립, 그리고 가치관 차이, 돈 문제 이런 걸로 동업이 지속되지 않는데 실질적으로 그러면 동업을 어떻게 하면 지속될 수 있는지를 한번 알아볼게요. 감정 대립 우선 보면 굽히지 않은 자기 주장과 사소한 자존심 싸움 이런 거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은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첫 번째는 친하지 않는 사람과 동업하기. 되게 좀 생뚱맞죠? 두 번째로 상대방이 제안하는 것을 우선 해보기. 세 번째로 자신의 의견을 조심스럽게 말하기. 저는 이제 전에 직장에 있던 분하고 같이 동업을 했어요. 그분이 이제 저한테 동업을 제안을 했어요. 같이 동업을 하자고. 근데 나중에 동업을 수락을 하고 나서 궁금한 거예요. 저 분이 왜 나한테 동업을 하자고 했지? 약간 이게 궁금해가지고 물어봤어요. 근데 왜 저랑 동업을 생각하셨어요? 라고 하니까 되게 생뚱맞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친하지 않으니까요. 이상하다. 친하니까 보통 동업을 하자고 하지 않나? 이 생각을 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친하게 되면 이제 감정 대립이 많이 일어난대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일식집인데 반찬으로 어떻게 뭐 김치 같은 거 한번 내줘볼까? 손님들 좀 찾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면 친하면 어떻게 해요? 너 생각이 있어 없어?
야 여기 일식집이야. 전문성 떨어지기 무슨 소리야. 요즘 트렌드 몰라? 야, 인터넷 안 봐? 아 무슨 전문적인 거 그런 거 좀 그런 걸 생각을 해봐. 무슨 김치야 김치 무슨 김밥 천국이야 막 이런 식으로. 그렇게 직설적으로 대답을 한다는 거죠. 그럼 친구는 뭐래요? 아 그냥 해본 말이야. 그냥 그럼 네가 생각해봐. 너도 뭐 별다른 대안책 없잖아. 그럼 네가 생각하고 한번 해보고 그런 말이나 해. 이렇게 하다 보면 감정 싸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친하지 않으면 이럴 것 같아요. 김치 한번 넣어볼까요? 이렇게 했을 때 우선 두 번째처럼 우선 해보는 거죠. 아, 예, 한번 넣어보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한번 해보거든요. 넣어봐요. 그러면 이제 봤는데 손님들한테 이제 반응이 손님들끼리 여기 김치는 좀 아닌 것 같아. 약간 이런 일식집인데 좀 전문성 떨어져 보인다라는 말도 좀 듣게 되고 만약에 블로그에서 다 좋았는데 김치가 나온 건 조금 에라다. 막 이런 식으로 막 써 있으면 세 번째처럼 조심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분한테. 제가 요즘에 한번 책도 많이 보고 또 이런 관련 서적이나 아니면 또 인터넷 손님들 댓글이나 그런 반응도 봤는데 김치보다는 뭐 타카나즈케라든지 일본식 그런 전문적인 초절임 요리 같은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것도 괜찮겠네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거는 첫 번째 거가 친하지 않은 사람이랑 동업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친한 사람이랑 하지 말라라는 건 아니에요. 사실 친한 사람이랑 해도 되는데 이제 이런 두 번째 세 번째 거를 잘 지키면서 좀 제안하는 것도 한번 해보고 또 조심스럽게 자기가 말하는 거를 평소처럼 하는 게 아니라 친구가 아니라 동업을 시작한 순간 내 비즈니스 파트너다 라는 생각으로 좀 이렇게 동업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가치관 차이죠. 가게 관리 및 사업 확장 등 가치관이 다르면 추구하는 목표와 계획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자기는 나는 이 가게 하나 딱 차려놓고 이거 내가 죽을 때까지 이 가게만 하는 게 내 꿈이야 이렇게 차렸는데 다른 동업자는 그렇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나는 가게를 프랜차이즈를 100개를 만드는 게 내 꿈이야. 그럼 어느 순간 야 프랜차이즈 야 제안 왔어. 우리 프랜차이즈 하자. 프랜차이즈 어때? 막 이러면 무슨 소리야. 하나만 하는 게 딱이지. 이러면 또 그렇게 또 이제 엇갈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중요한 게 이제 이런 거가 있어요. 동업 후에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을 지속적으로가 중요한 것 같아요. 보통 이 동업이 좀 대학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사람들이 대학을 가려고 막 열심히 하다가 또 그러니까 가게를 차리려고 막 열심히 하다가 대학을 딱 가면 와 해방이다 하고 막 술 먹고 막 놀고 끝이다 이러잖아요. 사실 끝이 아니라 시작인데 근데 동업도 똑같은 것 같아요. 막 열심히 준비를 하고 동업을 딱 하고 나서 가게를 딱 차려놓고 나서 끝이다가 아니라 그때부터 시작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가 정말 이제 앞으로의 계획, 앞으로의 목표를 서로 의논해 가면서 조율해 가면서 지속적으로 논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 또한 이제 4, 5점은 뭐 이때를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를 계속 물어보고 5, 5점을 차리고 나서는 식품 유통회사를 차리고 싶은데 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라고 또 의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0호점까지 차리는 것도 언제쯤 차릴 건지 그런 거랑 또 프랜차이즈는 어느 타이밍에 할 건지 같은 것도 지속적으로 이제 얘기를 해봐야 이제 상대방의 의견도 듣고 자신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고 서로 맞춰나가는 거죠. 그래서 맞춰나가야지 이제 그 가치관도 또 변화된다는 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가장 큰 거, 돈 문제가 있죠. 장사가 잘 되면 사실 돈 문제가 없어요. 돈 많이 버는데 무슨 문제가 되겠어요. 네, 장사가 안 되면 이제 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죠. 경영이 악화되면 이제 둘 중에 하나예요. 장사를 접을지 아니면 혼자 남을지. 근데 그런 경우가 있죠. 장사가 안 돼요. 그러면 이거 그냥 접자 이렇게 말을 했는데 무슨 소리야 이제부터 좀 올라오려고 하는 것 같은데 좀만 더 힘내자 이랬는데 난 못하겠어. 이렇게 되면 결국에 혼자 남게 되겠죠. 그래 그럼 내가 나갈게. 너 혼자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 그럼 그러자. 그럼 나한테 2억만 줘. 내가 나갈게. 2억? 무슨 소리야. 그럼 나한테 2억 줘. 내가 나갈게.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러면 그러니까 접자고 또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이런 거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정말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동업계약서를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뭐 동업계약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친한 친구들이랑 동업을 하잖아요. 그럼 친구들한테 그런 말을 하죠. 내가 강연을 듣고 와봤는데 동업계약서 그럼 꼭 작성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한번 작성할까? 이러면 뭐 계약서? 이 새끼 쓰레기네. 나 못 믿어? 우리가 몇 년지기 친구인데 그걸 못 믿어. 나 믿고 하는 거지. 난 널 믿었는데. 진짜. 와, 실망이다. 그럼. 그냥. 못 믿는 게 아니라 그냥 그랬다고 그냥 어디서 주워 들었어. 그냥. 그냥 믿고 하는 거지. 그지? 믿고 하는 거지. 그래. 그냥. 그냥 가자. 이렇게 하고 나중엔 또 이야기를 꺼내기 좀 그래요. 껄끄러워요. 왠지 이 사람과의 관계가 틀어질까봐. 근데 이런 거는 이제 그래서 동업을 하기 전에 조금 이렇게
이야기를 꺼내봤으면 좋겠어요. 동업을 하려고 하면 야 우리 동업하자 하면 먼저 동업계약서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양식은 좀 바꾸면 되니까 나중에 동업을 하고 나서 뭐 실질적인 매출 같은 건 바꾸면 되니까. 근데 동업계약서를 얘기를 딱 꺼냈는데 방금 같은 그런 상황처럼 얼굴 붉힌 일이 생긴다면은 그 사람하고는 조금 동업을 신중하게 다시 생각을 해보기를 제 권유해 드립니다. 왜냐면 동업을 하고 나서 가게를 차리고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이런 계약서 쓰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걸 둘이서 이제 헤쳐나가야 되는데 이런 종이 쪼가리 한 장도 못 쓴다? 이런 사람이랑 같이 해나가기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먼저 이런 거를 딱 하고 야 친한 건 친한 거고 이런 거는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깔끔하게 딱 끊고 가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아 오케이 나도 그거 좋은 것 같아. 이런 사람이라면은 친하더라도 전 좋다고 봐요. 근데 너무 막 그렇게 사람이 또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거든요. 또 그렇기 때문에 시작을 보다는 동업은 끝을 먼저 생각을 해두고 그리고 동업계약서에는 좀 좋은 걸 많이 써놓는 것보다 이제 가게가 좀 안 됐을 때를 가정을 해서 많이 그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적어놓는 거를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 1부 강연을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맛집이라 줄을 서는 것이 아니라 줄을 서니 맛집이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어쩌면 매 순간을 행복하게 살다 보면 돈은 그냥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도 매 순간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을 하시면서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 강연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